안녕하세요. 이식의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 giới thiệu bản thân 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픽 시험에서 100%가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직업을 베트남 말로 nghề nghiệp 이라고 합니다. nghề nghiệp. 그런데 질문을 들을 때 이 nghề nghiệp 이라는 말이 나와야 그게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유형, 다른 단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nghề nghiệp của bạn là gì? nghề nghiệp của bạn là gì? 이거는 들으면 딱 알 수 있죠. nghề nghiệp 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과 같은 경우는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여기에서는 nghề nghiệp 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대신에 công việc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công việc 이거는 일, 즉 공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라는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올 때도 그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bạn đang làm việc ở đâu? bạn đang làm việc ở đâu? 여기는 ở đâu 이라는 말 들으면 이거는 장소 물어보는 거다. 어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는데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요? làm việc, 일을 한다, 일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은 실제로 특히 뭐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안 좋은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무슨 직업을 하고 있는지보다는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냥 나는 은행에서 일한다, 그냥 뭐 직급이 아주 안 좋은 직급이라도 그냥 편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자,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의 유형은 질문보다는 그냥 여러분한테 뭐뭐 하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명령형처. hãy라는 말이 있어요.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즉 뭐뭐에 대해서 về 플러스 명사죠. 뭐뭐에 대해서 소개해라. 소개하세요. 무엇에 대해서요? công việc. 당신의 일, 당신의 직업, 공적인 일. 지금 집에서 뭐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공적인 일,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에 4번의 경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처럼 hãy giới thiệu về bạn, hãy giới thiệu một chút về bạn 과 같은 질문 유형, 이거는 뭐뭐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나타날 때 nghề nghiệp của bạn là gì?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nghề nghiệp 이라는 말이죠. 직업이니까. 그러면 그때 직업명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직업명. 두 번째,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2번도 사실은 1번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질문 자체, 사용하는 단어 자체는 조금 다를 뿐이죠. 근데 대답할 때는 똑같이 직업명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직업명. công việc. 그리고 nghề nghiệp.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3번의 경우는요. ở đâu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직업명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물론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일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직장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직장. 직업이 나와도 돼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라는 게 일하는 곳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이거는 좀 복잡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직업뿐만 아니라 무슨 직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직업의 특징까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4번의 경우예요. 이런 질문과 같은 경우는 하나씩 간단하게 특히 그 단계를 선택하실 때 시험 보기 전에 나는 1단계다, 2단계다 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1, 2, 3번과 같은 질문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을 거예요. 그런데 3단계, 4단계를 선택하시면 질문 자체도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때 4번과 같은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그런 질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ghề nghiệp của bạn là gì? nghề nghiệp của bạn là gì? 이 질문에서 의문문 어딘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Z라는 말이죠. Z라는 말이 바로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러면은 대답할 때 앞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인칭 대명사는 바꿔주시고 본인을 가리키는 말로 바꿔주시고 Z라는 위치에 답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nghề nghiệp của bạn 이라는 말을 또이로 바꾸면 되죠. 본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tôi là 그 다음에는 gì 빼주시고 의문사니까 빼주시고 답변 넣어주시면 돼요. giáo viên 은 바로 직업명이에요. 직업명.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선생님.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꼬 또는 타이라는 말이 바로 선생님이죠. 이렇게 선생님 부를 때 꼬 또는 타이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선생님 직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칭 대명사, 호칭어예요. 호칭. 즉 어떤 사람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여자 선생님 부르면은 꼬라고 하고 남자 선생님 부르면은 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giáo viên 직업으로는 꼬 또는 터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히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cô 또는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thầy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nghề nghiệp 이라는 것 자체는 직업이니까 직업명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칭 대명사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giáo viên 으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giáo viên, 교사 또는 강사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giáo viên. 첫 번째, 이거는 제한 1과 똑같죠. 여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얘기하고 싶으면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giáo viên tiếng Anh. giáo viên tiếng Anh.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giáo viên tiếng Anh.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giáo viên tiếng Anh. 여러분은 좀 다른 선생님이면은 조금 다 바꾸시면 되죠. giáo viên tiếng Việt, 베트남어 선생님이든가, giáo viên tiếng Hàn, 한국어 선생님이든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교하면 제안 1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직업이 무엇인지 똑바로 얘기하는 거고 제안 2 같은 경우는 무슨 직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giáo viên 도 여러 가지 giáo viên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답변입니다.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당이라는 말이 있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칭 대명사 바꿔주시고요.
gì 의문사 위치에 답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답할 때 bạn 이라는 말은 tôi 로 바꾸면 되죠. tôi đang làm công việc, đang làm công việc. 자, 그러면은 đang làm 까지는 쓰시면 돼요. công việc 은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아까도 nghề nghiệp giáo viên 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giáo viên 이라고 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nghề nghiệp 이나 công việc 이라는 말은 대답할 때 직업과 같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giáo viên 이라는 말 자체는 công việc 이니까, 일이니까, 직업이니까 다시 이렇게 같이 반복하시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 돼요. tôi đang làm 플러스 직업, 하는 일. tôi đang làm giáo viên, tôi đang làm giáo viên. 제안일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tôi đang làm giáo viên tiếng Anh, tôi đang làm giáo viên tiếng Anh. 그러면은 제안 3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과 조금 달라져요. 답변이 조금 달라져요. 이런 질문에 제안 1과 2 같은 경우는 질문에서 나타난 단어 그대로 사용하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안 3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지금 읽어볼게요. công việc của tôi là giáo viên. công việc của tôi là giáo viên. công việc của tôi là giáo viên. 여기까지는 주어고요. 나의 직업, 나의 일, 나의 공적인 어떤 일, 무슨 일? 일은 là 이다죠. 이다. 무엇이다? giáo viên, 교사다. 교사다. 선생님이다. 나의 직업은 교사다. 나의 직업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công việc 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장소로 대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bạn đang làm việc ở đâu? bạn đang làm việc ở đâu? 까지 bạn 이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시고 1인칭 본인 가리키는 말 또이로 바꿔주시고 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đâu 만 의문사니까 이거는 답변으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변 한번 읽어볼게요. tôi đang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ôi đang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ôi đang làm việc ở Hàn Quốc.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tôi đang làm việc ở 플러스 장소. 그런데 이 장소는 국가일 수도 있어요. 국가. 첫 번째 제안 1 같은 경우는 국가명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제안 2 같은 경우는요. tôi đang làm việc ở trung tâm ngoại ngữ ECK. tôi đang làm việc ở trung tâm ngoại ngữ ECK. 그러면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에서 어디에서요? 중tâm, 중심이란 뜻이에요. 센터라고 할 때 중tâm 이라고 하시면 돼요. 중tâm ngoại ngữ 외국어. 자, 외국어죠. ECK라는 그런 센터의 이름. 이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장소,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회사명이 뭐라고 하는지, 중tâm ngoại ngữ ECK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안 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hiện tại, 현재라는 뜻이에요. hiện tạ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trung tâm ECK. hiện tạ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trung tâm ECK. 자, 꼼딱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겠죠? 그냥 출장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꼼딱이라는 말은 출장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일한다. 그럼 đang công tác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냥 đang làm việc 대신에 đang công tác
특히 공무원, 어떤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 하노이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꼼딱이라는 말은 출장이 아니라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더 현지적으로 베트남어를 할 수 있습니다. Hiện tạ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trung tâm ECK. Hiện tạ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trung tâm ECK. 여기에 따이라는 말을 어로 바꾸셔도 돼요. 돌다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4번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때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라, 소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것, 무슨 일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게 동료들은 어떤지, 상사들은 어떤지, 어디 위치하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한 30초 정도. 자, 제안 1. Công việc của tôi là giảng viên tiếng Anh. Công việc của tôi là giảng viên tiếng Anh. 여기까지 công việc của tôi, 나의 직업은 뭐뭐이다죠. 라이다. giảng viên tiếng Anh, giảng viên 이라는 말은 강사라는 뜻이에요. 강사, giảng viên tiếng Anh, 영어 강사이다. 나의 직업은 영어 강사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직업이 무엇인지 소개했죠. 그러면은 좀 더 길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좀 더 길게 Tôi làm việc ở công ty ECK. Tôi làm việc ở công ty ECK. 나는 làm việc 일을 한다. làm việc 일을 한다. 에서 công ty ECK, ECK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만약에 생각이 많이 안 나온다고 싶으시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사실은 여기까지 띵아잉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좀 더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giảng viên 까지만 하면은 무엇을 가르치는 giảng viên 인가요? 라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장소 어디에서 하는지. 제안 2 조금 더 길어져요. 자,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tiếng Anh. 여기까지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말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tôi đang làm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tiếng Anh, 영어, giảng viên 강사.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이 아니에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에서 công ty ECK, ECK 회사에서 영어 강사를 일로 합니다. 영어 강사를 직업으로 한다,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일하는지, 누구한테 영어를 가르치는지. Tôi dạy tiếng Anh cho người Hàn Quốc. Tôi dạy tiếng Anh cho người Hàn Quốc. 나는 tiếng Anh 영어를 dạy 가르치다. Tôi dạy tiếng Anh cho,에게, 한테. 저라는 말은 에게, 한테 의미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하고 어떤 대상한테 하는지 그때는 에게한테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 người 한국,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어를 조금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두 개로 합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젠 하나씩 아까부터 나타난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베트남어 그 시험, 오픽 시험 볼 때 바로 답변할 수 없거든요. 바로 답할 수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외운 것처럼 바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패턴으로 배우는 거예요. 패턴으로. 이거는 자꾸 반복하시면 저절로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자, nghề nghiệp của bạn là gì? 라는 질문에 일단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라는 말, 이 패턴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천천히 읽어보면요.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그런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하는 베트남 사람은 없죠. 이렇게 하시면 베트남 사람들은 구글 번역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빠르게 해야 돼요.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플러스 여러분의 직업. 이것도 당신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니까 알고 있겠죠?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giáo viên.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giáo viên.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giáo viên. 자, 나의 직업은 교사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nhân viên văn phòng.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nhân viên văn phòng. nghề nghiệp của tôi là nhân viên văn phòng. nhân viên văn phòng, văn phòng 은 사무실이라는 뜻이고요. nhân viên 은 사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아마 nhân viên công ty, 회사원, 바로 회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끼리는 nhân viên công ty 보다는 nhân viên văn phòng 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이거는 좀 더 간단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언급했어요. 자, 람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의미로 직업. 그런데 이 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학생 또는 대학생 같은 사람은 람이라는 말과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ôi làm 플러스 다른 직업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대학생 또는 학생이면 다른 표현을 사용해요. 람이랑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tôi làm giáo viên, tôi làm giáo viên. 나는 교사다. 교사를 직업으로 한다. tôi làm nhân viên văn phòng, tôi làm nhân viên văn phòng. 이거는 훨씬 더 쉽죠. 쉬운데 nghề nghiệp 이라는 말 더 복잡할 표현을 사용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초급 단계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tôi la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모든 직업, 대학생, 주부와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ôi là học sinh, tôi là học sinh. tôi là học sinh, 나는 학생이다. tôi là nội trợ, tôi là nội trợ. nội trợ 이라는 말은 주부예요. tôi là nội trợ, 나는 주부다. 이거는 사실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nghề nghiệp, 직업이라는 말 또는 람이라는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표현과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라과만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 1 같은 경우는 좀 더 똑바로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 1 어려워도 그걸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bạn đang làm công việc gì?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công việc gì 빼주시고 앞부분 그냥 살려서 tôi 인칭 대명사 바꿔주시고 tôi đang làm 플러스 직업, tôi đang làm 플러스 직업 또는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tôi đang làm nhân viên ngân hàng, tôi đang làm nhân viên ngân hàng,
tôi đang làm 여기까지 나는 뭐뭐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직업이에요. 이거 nhân viên ngân hàng 회사 은행 사원 은행원이다.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다. tôi đang làm tiếp viên hàng không. tôi đang làm tiếp viên hàng không. 나는 일하고 있다. tiếp viên hàng không 승무원이란 뜻이에요. 승무원. 여러분 중에 승무원인 사람이 있으면 이 표현을 외워주시면 돼요. tôi đang làm tiếp viên hàng không. tôi đang làm nhân viên ngân hàng. 그리고 여기에 팁은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직업은 이거 아니어도 시험 볼 때 가장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답은 이거라면 그냥 이걸로 대답하셔도 돼요. 꼭 사실 그대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속도, 발화 속도, 발음, 그리고 문법, 어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선생님이 그때 그 선생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빨리 바로 떠오르는 걸로 대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công việc của tôi là 이렇게 하셔도 돼요. công việc của tôi là 나의 직업은 나의 공적인 일은 công việc 공적인 어떤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của tôi 나의 là 이다 플러스 직업. công việc của tôi là nhân viên kinh doanh. công việc của tôi là nhân viên kinh doanh. kinh doanh 은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직원이에요. 경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회사원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công việc của tôi là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hướng dẫn viên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du lịch 여행죠. 여행 가이드. công việc của tôi là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công việc của tôi là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이런 직업을 하고 계시는 분 베트남어를 배우고 나서 베트남 사람한테 한국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 중에 이 직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여행 가이드. 자, 그 세 번째 질문. Bạn đang làm việc ở đâu? Bạn đang làm việc ở đâu? 이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려라는 말에다가 장소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tôi đang làm việc ở 까지 외워주시고 tôi đang làm việc ở 플러스 장소 또는 직장. 회사에서 일하면 회사 얘기해 주시고 국가. 지금 베트남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면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국가명, 어떤 장소로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어떤 직장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tôi đang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ôi đang làm việc ở Hàn Quốc. 나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tôi đang làm việc ở công ty ECK. tôi đang làm việc ở công ty ECK.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công ty 회사로 대답할 때 그 회사명까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tôi đang làm việc ở công ty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까지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안 좋아요.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때 껌띠까지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래서 회사로 대답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그때 회사명까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껌띠 CJ, 껌띠 삼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tôi đang công tác tạ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아까 제안 3에서 나왔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 현지인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보기엔 이거는 출장이라는 말인데 출장한다. 그런데 나는 출장 가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서 일하는지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꼼딱이라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출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 tôi đang công tác tạ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플러스 장소 또는 직장. tôi đang công tác tại công ty Samsung. 이것도 삼성이라고 잘 안 하고 삼숨이라고 합니다. tôi đang công tác tại công ty Samsung.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출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은 만약에 해외로 여행 그때 출장 간다 그때는 đi công tác 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출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리라는 말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리라는 말도 없고 근데 의미도 출장이 아니라 일한다는 뜻입니다. tôi đang công tác tại Hà Nội. tôi đang công tác tại Hà Nội.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노이에 가서 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노이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hãy giới thiệu về công việc của bạn.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당신의 공적인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công việc của tôi là 이때 công việc của tôi la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 무엇인지, 지금 바로 어디에서 일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나는 한국 사람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직업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자, công việc của tôi là dạy tiếng Anh. công việc của tôi là dạy tiếng Anh.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라라는 말 뒤에 항상 명사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나와도 돼요. 그런 일을, 그런 것을 하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dạy tiếng Anh, 여러분이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데 강사도 아니고 어떤 그냥 과외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công việc của tôi là kinh doanh mỹ phẩm. công việc của tôi là kinh doanh mỹ phẩm. kinh doanh,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mỹ phẩm,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을 경영한다. 화장품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 그런 일이에요. kinh doanh mỹ phẩm. mỹ phẩm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경영하고 있는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걸로 넣어서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công việc của toi라고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tôi đang 뭐뭐 하는 일, tôi đang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때는 여기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자,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나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 람이라는 말은 동사잖아요. 동사예요. 자, 두 번째. tôi đang kinh doanh. tôi đang kinh doanh. 아까 kinh doanh 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경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영은 명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kinh doanh 이라는 말은 베트남어에서 경영, 즉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동사. kinh doanh. 그래서 이것도 동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지금 경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은 할 때, 직업을 소개할 때 công việc của tôi la라고 하셔도 되고 tôi đang 플러스 하는 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런 현지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할 건지 한번 적어보시고 문법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기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iện tại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tiếng Anh ở trung tâm ECK. hiện tại, hiện nay, hiện nay라는 말이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hiện tại.
이라는 말도 현재라는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Hiện nay, 지금 현재.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tiếng Anh ở trung tâm ECK.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연습하실 때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도 아셔야 돼요. 한 단어인데 쪼개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그 단어를 이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tiếng Anh 여기까지는 직업을 소개하는 거고 중점 ECK 이 부분은 장소 소개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나눠서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tôi đang làm giảng 여기에서 끊어서 하시면 안 되죠. giảng viên 이라는 말 자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음하실 때 말할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특히 긴 문장일 때 어디에서 잘라야 되는지 모르시면 그냥 단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장문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결합해서 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Tôi đang làm giảng viên tiếng Anh ở trung tâm ECK. 나는 영어 선생님으로, 영어 교사로, 강사로 일하고 있다. ECK라는 센터에서. Công việc của tôi là dạy tiếng Anh cho người Hàn. Công việc của tôi là dạy tiếng Anh cho người Hàn. công việc của tôi là 이다. 나의 직업은 이다. dạy tiếng Anh. 영어를 가르친다. 한국 사람한테. cho người Hàn. cho người Hàn. người 한국이라고 하셔도 되고 보통은 베트남 사람은 người 한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한번 적어보시고 답변을 적어보시고 말하기를 많이 연습해 주시면 시험 볼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